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초전도체 관련된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악재성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선은 검증위에서 나온 내용들, 그죠? 검증위에서 나온 이 악재성의 내용에 대해서 이 검증 결과가 믿을 만한 결과인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특허권이 거절이 됐습니다. 자, 거절 사유가 있겠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추후에 퀀텀이 어떤 식의 반응을 가져갈지, 그리고 이 거절 사유가 지금 당장은 악재이지만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영상 길지 않고 제가 오늘 나왔었던 이슈에 대해서만 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악재나 이슈가 나와도 우리가 팩트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팩트체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악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악재에서 또 어떤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채널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 믿음에 제가 보답하기에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꾸준하게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이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초전도체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또다시 검증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국내 대학 4곳의 초전도성 발견을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금 구독자 이벤트 있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키움증권 상품권 200장 준비했는데 지금 130장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130장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하신 분들 다 드렸고 이제 70장 정도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70장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받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주말에는 이제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셨다면 키움증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자, 초전도성 발견 못했다, 또 이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검증위가 여러분들 과연 신뢰 있는 내용으로 검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LK99의 논문대로 재현 시료를 만들어 봤으나 LK99과는 다소 다른 결정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서울대의 이 검증위가 초전도 저온학회가 이제 주로 이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울대 이런 대학교의 연구기관들이 밑에 딸려 있는데, 이 서울대에서 만든 LK99이 실제 퀀텀에서 만든 LK99과 구조가 다르다,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잘못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왜 잘못 만들었냐? 원래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죠. 어떤 과학자? 해외에 있는 대학 시설의 과학자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한 입으로 모아 무슨 얘기합니까? LK99는 구조가 조금만 틀려져도 속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절연체였다가 반자성 부도체였다가 강자성체였다가 초전도체였다가 성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민감한 물질을 갖다가 구조를 아예 다르게 만들었으면 뭘까요? 초전도 반응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험이 잘못됐다는 걸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험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결론인 것 마냥 얘기하고 있죠. 자, 얼마 전에 ACS, 이 ACS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화학회예요, 화학회. 이 화학회는 전 세계 1등 화학 저널을 운영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자, 얘네가 이 ACS의 칸타 오가라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교수와 그리고 아론 월시라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교수,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카스퍼 톨보르그, 이 사람이 이제 슈미트 퓨처스라는 AI 과학 교수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칸타 오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 구조의 약간의 차이가 속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LK99는 속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LK99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완벽하게 속성이 어떻게 돼 있고 완벽하게 어떻게 어떤 상호작용을 만드는지 밝힌 과학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LK99의 주된 몸통 물질인 납인해성만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섞여있는 구리라는 물질을 가지고 분석한 것 뿐이지 LK99이 가지는 구조와 속성을 속속들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다. 전 세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논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LK99의 똑같은 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들고 있는 샘플과 동일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동일할 수 없다. 왜냐? 구조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면 속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전도적인 어떤 속성이 아니라 절연체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전도체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돌덩이의 속성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검증위에서 만든 이 내용들 믿을만 할까요? 뉴스 기사에서조차 다소 다른 결정 구조를 가졌다고 했어요. 기존의 퀀텀에서 만든 샘플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믿을만 할까요? 저는 절대 못 믿을 내용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고요. 거의 그냥 대학교 과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이런 연구 결과 값은 8월 초부터 이미 나왔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음마 단계에서 연구 결과 값을 내고 있는 겁니다. 참 허무맹랑하죠. 왜 허무맹랑하냐? 지금은 이 내용들이 많이 진전이 됐어요. 진전된 내용이 뭐였어요? 퀀텀에서 이 내용을 얘기해 줬잖아요. 8월 23일 날. 퀀텀의 특허 업데이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새로운 LK99 특허의 영어 번역 사본입니다.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영어 번역 사본이 올라왔어요. 특허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의 과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연구 방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실패한 연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나 네이처의 악의적인 부정적인 결론을 냈었던 이 막스 플랑크 팀조차도 자기들의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 연구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논문은 잘못 연구할 수밖에 없는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방막 필름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내용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8월 23일 날 정정 내용이 특허의 영어 번역 사본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이게 나오기 전에 잘못 연구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왜 연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막스 플랑크 팀 같은 경우는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연구를 해서 8월 18일 날 네이처에 실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연구할 수 있어요. 논문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논문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논문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특허 내용을 통해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연구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검증의 연구를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딘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연구는 한 달 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 한 달을 기다렸나요? 검증의 그 연구를 보려고? 이런 연구 결과 값을 보려고 한 달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계야 우리나라 검증위는 반성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과학자는 아니지만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피부로 느끼고 있냐면 제가 요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거 이슈가 된 이후부터 잠 4시간 자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LK99 공부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논문들 다 뒤져가지고 이 실험 과정이랑 실험 결과랑 다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팩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저도 지식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과학계가 굉장히 퀀텀을 제외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감을. 왜냐면 외국 연구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흥미롭다.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과학계는 어떠냐면 에이 이게 말이 돼? 너네가 이걸 했다고? 부정적인 일단 프레임 씌우고 해볼게. 적극적인 느낌도 안 나요 여러분들. 외국 애들은 흥미롭다.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물질이 있어? 이런 느낌이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반성해야 돼요. 외국 애들은 파고들잖아요. 인도 봐요 여러분들. 샘플 합성 몇 번 했어요. 샘플 합성만 지금 5번 넘게 했어요. 인도의 아하나 박사팀에서. 근데 우리나라 검증이는 고작 샘플 지금 얼마나 합성해봤을까요? 그리고 좀 더 비슷하게 좀 더 나은 샘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봐서는 좀 더 나은 샘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그냥 돗대기 시장 마냥 짬뽕 만들듯이 부대찌개 만들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5대6으로 섞어봤다가 6대6으로 섞어봤다가 그래서 검증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료를 만들어야지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쉬웠습니까? 여러 가지 만들다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나 비슷한 거 얻어 걸리겠지.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검증이라는 곳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퀀텀으로부터 소통을 하면서 그죠? 퀀텀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 제공해 줄 수 있냐?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맞냐?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세져? 하겠어요? 안 하죠. 논문 보고 그냥 쫓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퀀텀이도 안 도와줄 거예요 검증위를. 퀀텀도. 왜 안 도와주냐? 이미 이 오그노 교수가 이 검증위한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발표 좀 하게 해달라. 근데 검증에서 콧방귀 켰죠? 콧방귀까지는 아니지만 코드숨을 쳤어요. 코드숨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퀀텀도 검증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상온 상압이고 너네는 저온이야 저온. 아예 별개의 조직으로 보자.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퀀텀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래서 검증이도 그냥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중립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의견 안에서 또 연구를 하겠죠. 하지만 이 연구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과학자가 아닌 제가 봐도 형편없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잘못된 연구는 아니에요. 근데 샘플 자체가 이게 구조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면 속성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연구의 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ACS에서 나온 연구만 보더라도 얘네 연구가 얼마나 디테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얘네 연구가 이거 아파타이트가 절연체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서 결론을 냈어요. 이거 뭐 LK99의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이거 그냥 절연체네? 이러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막스 플랑크.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팀이고 그 다음에 얘네 ACS에 올라왔었던 이 아론 얼씨와 칸타 오가와 그죠? 일본 교수. 이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절연체에다가 이 전자를 흘려보냈을 때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 전자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얘네가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그냥 이거 절연체인가? 하고 끝내려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채널에 산소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제로갭의 형태에 빠졌어요. 제로갭. 제로갭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로갭은 뭐냐? 전자가 저항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산소와 결합이 일어나니까 이 전자쌍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났다. 채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채널이. 그래서 전자가 결론적으로는 저항을 받지 않은 제로 저항의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포착을 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고 그죠? 절연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채널에 대한 분석들, 전자에 대한 분석들 디테일 있게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저항 측정, 특정 온도에서 저항 측정, 전기 저항 측정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도핑과 결합을 이뤄내서 이 절연체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 긍정적인 논문을 내고 있는 과학자들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절연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결합과 도핑을 통해서 초전도체적인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 못했다는 거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변화의 과정들을 포착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 상호작용과 이 물질들의 어떤 속성의 작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넘게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논문을 통해서 또 보여드렸고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특허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특허가 거절된 이유는 이 권영환 교수 때문이긴 해요, 여러분들. 그죠? 권영환 교수가 이 발명에 애초에 참가를 했었는데 주된 발명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현탁 교수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나갑니다. 히스토리 풀어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요. 나갔는데 갑자기 7월 달에 뜬금없이 아카이브에다가 이 논문을 올려버려요. 공개 논문 사이트에다가. 전 세계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슈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근데 김현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는 사전에 아카이브에 이 논문이 올라갈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 권 교수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죠. 그래서 열받았죠. 김현탁, 이석배, 김지훈 다 열받았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논문 검토가 안 끝났는데 왜 올리냐. 왜 저자의 허락 없이 올리냐. 이렇게 따지면서 지금 이거 조사해달라고 경찰에다 신고했죠. 검찰에 신고했어요. 이거 논문 게재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 우리 허락한 적 없다. 아무튼 간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이 권 교수의 어떤 독단적인 아카이브에 이걸 실으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퀀텀에서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영환을 이 특허에서 빼버렸어요. 공동 발명자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위 발명자 3명이 공유하므로 특허법상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해야 된다. 왜 권영환을 빼냐는 거예요. 이 권영환 교수가 소송 걸었죠. 근데 권리는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뭐 아카이브에 논문을 허락 없이 게재했든 간에
나갔든 간에 중요한 거는 발명 당시에는 함께 했기 때문에 발명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허를 낼 때. 이 사람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튼 간에 이 사람 포함해서 다시 특허 내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석배 교수가 사실 권영환 교수랑 그렇게 악감정이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김현탁 교수랑은 뭔가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석배 교수가 권영환 넣자고 했거든요. 중간에. 근데 김현탁 교수는 반대했죠. 근데 이석배 교수는 그냥 넣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안 넣고 이렇게 사단이 발생된 건데 특허를 뭐 다시 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영환 교수가 왜 이렇게까지 특허에 목을 메고 있냐 이거죠. LK99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 초전도체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특허에 목숨을 걸까? 특허를 낸다는 거는 이 특허가 이 가치만 인정받으면 명의와 돈을 모두 다 챙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이에요. 이 LK99 상온상합 초전도체는 그죠? 지금 특허를 낸 이후에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국제학술지에 등록이 되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APL 머티리얼즈. 근데 권영환이가 특허의 목숨을 메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LK99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그냥 가짜라면 소송까지 걸면서 돈 써가면서 뭐하러 소송 걸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국내 언론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면 안에 어떤 내용이 숨어있고 어떤 팩트가 숨어있고 검증의 연구 결과는 올바른 연구 결과인지 이런 내용들을 언론사에서는 얘기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부정적인 프레임에 씌워져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시장은 다 알아요.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 프레임이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입장하신 이후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20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 20개가 다 진짜일까요? 이 16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분석한 결과 이 16개 종목들이 다 가짜고 세력들이 한탕 해먹으려고 작전질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종목만 LK99과 관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터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진짜 수혜 종목 4종목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텔레그램방에서 종목명을 밝힐 수 없는 거는 요새 초전도체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이다 뭐다 얘기 나와서 제가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호재, 악재를 다 구분해서 최신 정보를 다 드리고 있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선착순 200분께 그리고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30장이 다 나갔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남은 게 70장이 남았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과 더불어서 이 5만원 상품권까지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대표님 저는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뒤 끝자리 4자리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댓글은 여러분들이 LK99 관련된 의견들을 자유롭게 좀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